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천칭자리에서 벌어지는 추분, 리브라 에코낙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리브라 에코낙스는 태양이 천칭자리에 0도 각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죠. 봄에는 춘분, 가을에는 춘분이에요. 제가 그때 에코낙스를 말씀드리면서 어마어마할 거라 그랬죠. 6월 달서부터 벌어지는 2022년도는 다 막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10월 달, 11월 달은 그게 클라이맥스가 될 거예요, 아마.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가 리브라 에코낙스예요. 우리는 자연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선택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누군가인가서부터 우리는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크로마뇽에서 니안데털 또 이렇게 그 변천을 했죠. 호모사피엔스가. 우리가 그때 크로마뇽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동물하고 똑같았죠. 지금도 동물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다 파괴가 됐어요. 우리는 동물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고 우월한 존재고 동물들은 열등한 존재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동물들을 마구 죽이고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사람이 먼저지. 그거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눈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동물들한테 물어봐봐요, 한번. 누가 더 중요한가? 동물들은 우리가 중요해. 그러겠죠. 그리고 함부로 사탕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다 갖다가 낭비하고 버리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말 필요한, 우리가 그것 없으면 반드시 죽고야마는 5분만 없어도 죽는, 그거는 공기예요. 에어예요, 에어. 그리고 물, 그리고 태양.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나요? 물과 공기와 바람과 태양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가지나요? 하나도 안 가져요. 이건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구에서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지금 해서 우주를 계속 찾아가고 우주를 막 쓰레기통으로 다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 근처에 있는 행성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행성도 그런 행성이 없어요. 우리 지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지구를 인간들이 다 파괴시켜 놔버렸어요. 우리의 바다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산을 다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골프 친다고 다 깎아서 나무 다 잘라내고 거기다 골프장 만들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히히덕거리고 있고 바다에 jet스키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꽥꽥 소리 질러대고 있고 동물들 좀 평화롭게 살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인간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크루즈 다닌다고 몇백 명씩 떼를 지어서 그 큰 배에 산호초를 다 망가뜨리고 그 큰 크루즈 배가 정박을 할 때 산호초를 다 긁어버려요. 그래서 산호초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해로운 해충들인가. 우리가 여행 다닐 때마다 우리는 지구를 갉아먹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여행을 다니지만 거의 안 다니죠. 저는 한국에 가도 조용하게 집에 있다가 그냥 오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즐거워.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사시길 바래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도 않아요, 사실은.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듣기 싫어해도 저는 떠들어야 돼요, 계속.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어요. 시기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좋아서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숲속에 가면 야생에서 캠프를 하면 제가 안사보레고인가 안사보레고인지 거기에서 캠핑아웃을 하는데 가요리들이 아구로 가요리들이 막 하울링을 해요. 몇 마리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또 가요리들이 또 하울링을 또 해요. 그러다가 땅이 지진이 막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울링하고 2, 3분쯤 지났을까? 땅이 우렁우렁우렁 하더니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 누워있는데 땅이 흔들리는데 근데 거기는 지진이 매일 난대요, 매일. 그 땅이 그렇게 액티브한 거예요. 지질판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판인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고기를 다 잘라가지고 내가 먹을 걸 다 잘라가지고 랩에다 싸가지고 캠핑장에서 멀리 떨어진대. 멀리 떨어지고 한참 걸어갔어요. 거기다 다 뿌려줬어요. 동물들 먹으라고.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캠핑장에서 좀 그래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캠핑장에 하면 동물들이 오잖아요. 캠핑장에. 그러면 또 동물들을 쏴 죽이고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코끼리들을 아프리카에서 그 큰 애들을 이만한 못을 박아서 판때기를 해놔요. 자기네 심어놓은 야채 먹지 말라고. 그래갖고 코끼리들이 모르고 밟으면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기가 밟았거나 엄마가 밟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엄마가 있으니까 아기는 엄마가 살아야 아기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비 쉘드릭 와일드라이프 트러스트에서 구조해주거나 또 다른 단체에서 구조해주거나 하지 않으면 아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엄마가 젖이 다 마르는 날 아기도 같이 죽어요. 걷지를 못하잖아요. 요만한 개미 같으면은 찔려도 찔리지도 않죠. 걔네들은 조그마니까. 몸이 가벼워서 중력이 영향을 안 받으니까 괜찮지만 코끼리 같은 동물은 인도에서는 폭탄을 심어놔요. 세상에. 입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금방 죽는 게 아니고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어요. 고통에 시달리다가 아파서. 그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동물들한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국 영화를 보면 몇 천 마리의 코끼리들이 몇백 마리 떼를 지어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멸종이에요, 멸종. 모든 게 다 멸종이에요. 늘어나는 거는 인간 종자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히말라야 산에 눈이 다 녹고 빙하가 다 녹고 타노 스님이 1970년도 60년도 후반 70년도에 그 히말라야 산을 가서 저 산에 눈이 다 녹는다네 이 사람아 그랬대요. 그분이 그때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예언자예요. 타노 스님은. 눈이 녹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 녹아내린 자리에는 인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똥덩어리와 진짜로 얼음이 얼었으니까 눈을 쓱쓱 덮고 다 녹으니까 다 똥똥 천진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명산이 다 인간들 똥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예요? 우리나라 고상돈? 아니 그 등산하는 분 청소도 하고 이런다 그러더라고.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청소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호랑이와 붉은 여우가 멸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표범도 살았었어요. 시라소니도 다 멸종했어요. 그 아름다운 링스, 타이거스, 팍시스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가 그 어떤 지점에 왔어요. 이제 그게 굉장히 빨라져요. 가속도가 붙었다. 제가 가속도 붙는다 그랬죠. 2년 반년 전, 3년 전에 제가 가속도가 붙어요. 이제부터 그랬죠.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빨라지는 정도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로 하면 안 돼요. 1 더하기 1, 2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루트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로 느는 거예요. 2가 4가 되면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이게 아니라 더 빨라지는 거예요. 8, 8이 64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동물 얘기를 할까? 그 동물들이 그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적합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가 동물들을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들도 하루에 몇십 종류가 멸종을 한대요. 새도. 제가 새 모이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정말 새들이 가끔 와서 막 살펴요. 혹시 먹을 거 있나? 이러고. 종류 한 번 보지도 못한 노란 핀치 같은 애들도 제가 그 핀치 모이를 줄 때는 굉장히 근데 너무 어질러서 제가 안 주는데 지금도 제가 조금 덱을 다시 하고 난 뒤에 좀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 핀치도 좀 주고 이렇게 새들 모이를 좀 더 겨울에 죽지 말라고. 그런데 이 카이퍼 벨트 얘기를 제가 했었었죠. 카이퍼 벨트라는 것은 어떤 스페이스의 어떤 지역이에요. 스페이스의 어떤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은하계. 이 내부, 그러니까 inner edge, 가장자리, 안쪽 가장자리는 해왕성의 운행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카이퍼 벨트가. 그런데 이 태양으로부터 30AU, 그러니까 astrological unit이에요. 천문학적인 유닛. 그러면 30AU라면은 그 원 유닛이 14억 원 유닛이 equal to 14억 9천 킬로미터. 14억 9천 킬로미터 원 AU가. 그러면 30AU라면 그거의 30배인 거예요. 30배. 그럼 태양으로부터 그러니까 14억 9천 곱하기 30 한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예요. 그래서 아우터 에지는 바깥 가장자리는 1000AU 1000AU 이상.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냥 무한대. 우리가 알파 오메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정말 무한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카이퍼 벨트도 그런 어떤 은하계의 어떤 그런 한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카이퍼 벨트의 영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리브라 에퀴낙스는 요번에 추부는 선택이에요. 큰 선택. 화성은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고 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는 화성에 대해서는 아침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제 올릴지 몰라요. 이 비디오를. 그리고 넵튠이 파이시스에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카이퍼 벨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동물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지구와 동물과 우리 환경에 저질렀던 이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칭 자리에 태양이 0도 각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수성과 만나게 돼요. 이게 레트로그레이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녀 자리로 들어가요. 리브라 자리에 있다가. 그러면 그때는 아마도 어떤 디테일, 세세한 디테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갔던 이런 것들을 따지고 처벌하고 이루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또 미팅이 캔슬이 된다든지 여행이 캔슬이 된다든지 항상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큰 계약은 뒤로 미루는 게 좋아요. 이때는. 그리고 역시 9월달 초반 리딩에서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레트로그레이드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5개의 행성이. 그래서 쉬프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큰 변화. 우리가 원치 않는 변화일 수도 있겠죠. 원치 않을 거예요.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변화는 머큐리 에퀴낙스는 리브라 에퀴낙스는 웅장할 거예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태양과 수성이 그때 가면 슈퍼 갈랙틱 센터에 들어가요. 거기다가 목성과 180도 각도가 돼요. 그러면 큰 거를 더 크게 expand, 확장을 시켜요. 확장. 아마 어마어마한 법적인 어떤 문제들이, 왜냐하면 제가 목성이 사수자리를 관장하고 리브라 역시 저스티스를 뜻한다 그랬죠. 법적인 것을. 그래서 리브라와 세지테리우스가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슈퍼 갈랙틱. 천칭 자리에는 22도 각도. 플래닛이 어떤 행성이든지 갈랙틱 센터나 슈퍼 갈랙틱 센터에 들어가면 그냥 뻥 하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적인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냥 엄청 클 거예요. 엄청. 그리고 긴장이 굉장히 극도로 10월달, 11월달은 2022년도 여러분들이 와, 힘든 한 해였다 라고 생각했다면 뻥 하고 치는 또 에너지가 한번 들어와요. 10월달, 11월달은 클라이맥스예요. 크레센도. 완전히 폭탄이 터지듯이 커져요. 뭐가 됐든 법적인 문제도 커지고 전쟁도 한번 뭔가가 또 한번 뒤집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슈퍼 갈랙틱 센터라는 것은 30개의 은하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슈퍼 은하계니까. 그러면 우리 지구까지 합쳐서 30 galaxies, 30개의 갤럭시를 가진 게 슈퍼 갈랙틱이에요. 그 얼마나 크겠어요. 이 슈퍼 갈랙틱 센터는 어마어마한 블랙홀을 오빗하는 거예요.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그래서 어마무시한 중력적인 gravitational force,
중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블랙홀을 도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또는 어떤 선택, 법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큰 선택 이런 것을 뜻하는 행성들의 운행이에요. 그리고 머큐리와 화성과 해왕성, 그러니까 해왕성과 화성이 180도 각도고 머큐리가 그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T 스퀘어가 되죠. 화성은 쌍둥이 자리에, 넵튠은 파이시스에, 해왕성은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T 스퀘어가 딱 되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저도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 두 개의 행성들이, 네 개 행성이죠. 두 개 만난 스퀘어가 되는 행성이 두 개니까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서 26도 각도가 되고 에리스가 에리스 한양 자리에서 스퀘어예요. 2020년도부터 얘네들은 계속 스퀘어지만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각도가 이렇게 돼 있다가 점점 90도로 이제 가까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에리스는 24도 각도로 산양 자리에 들어가 있고 명왕성은 26도 각도로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고 토성은 19도 각도로 물병 자리에, 또 천왕성은 18도 각도로 황소 자리에서, 이 네 개 행성이 에리스와 플루로, 토성과 천왕성. 에리스는 스트리트 파이터라 그랬죠 제가, 사람들이 몰려나가는 거. 그리고 플루로인 캐프리콘은 정부,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결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라 그러고 또 떼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토성은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천왕성은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얘네도 또 90도 각도가 돼요. 3번 있었어요. 2021년도에. 그럴 때마다 거리두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니지 마!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또 들고 나서 우리 여행해야 되는데 막 갇혀 있었어요. 그게 토성과 천왕성의 스퀘어예요.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았고 계속 집회하고 시끄럽고 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이런 거, 플루로가 캐프리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썩은 것들이 드러나고, 그게 이제 다시 또 각도가 90도로 탁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행성들은 이제 워낙 천천히 도는 행성이기 때문에 명왕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면 물병 자리로 내년부터 들어가요. 다 전혀 다른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돼요. 그때는. 이 점성학은 공부하다 보면 명리학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같지 않아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네 개의 행성이, 이 두 행성과 이 두 행성이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이 두 행성들이 스퀘어가 되는 이 작용은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를 위한 어떤 지대한 어마어마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어떤 일이 생겨요. 또 에리스가 사냥 자리에 들어간 것은 authority, 그러니까 그 정부 또는 기관 이런 데를 우리가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플루로도 정부기관이죠. 토성 역시 정부의 정책이에요. 제한하고 통제하고. 천왕성은 자유 또는 평등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행성들이 다시
그 각도처럼 또다시 된다는 것은 2020년, 2021년도가 반복이 한 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좀 더 커요. 다른 식으로 커요. 이번에는. 거리두기가 그렇게까지 심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성이 19도 각도로 물병 자리에 있는 것과 천왕성 북쪽 노드 둘 다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토성이 북쪽 노드까지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정갈자리까지. 왜냐하면 사우스 노드까지. 사우스 노드 북쪽 노드는 같이 다니는 거니까. 그러면 토성이 있고 천왕성과 북쪽 노드와 사우스 노드가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T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북쪽 노드. 이렇게 토성과 북쪽 노드. 그러니까 천왕성, 스콜피오 이렇게 180도 쓰고 토성은 이렇게 지르고 T 스퀘어예요. 아마 어떤 정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정말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가 생길 거예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야, 우리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엑시언이라는 행성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오래전에. 엑시언이라는 별은 명왕성의 불법적인 브라더예요. 형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행성이 0도 각도로 투 카디널 사인이면은 카디널 사인은 사냥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가 카디널 사인이에요. 0도 각도로 투 카디널 사인과 되고 또 뮤러블 사인은 제미나이, 버고, 세지, 파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 처녀 자리, 사수 자리, 물고기 자리가 뮤러블 사인이에요. 28도 각도로 만나게 돼요. 이거는 월드 엑시스예요. 0 각도, 1도 각도, 2도 각도는 다 월드 엑시스. 이 엑시언이라는 행성은 자기의 장인을 죽였죠. 그리고 헤라, 제우스의 와이프인 헤라를 또 유혹을 하려고 막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행성이 이런 각도가 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또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이 행성의 운기도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을 짓게 하는 그런 영향을 또 끼치는 거예요. 아까 머큐리하고 리브라를 얘기했었죠, 제가. 이 행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선택을 하게 하는 영향을 또 끼쳐요. 아마 어떤 결정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구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정부에서 강제로 우리를 하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10월달, 11월달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단 2달인데 제가 작년에 올해를 얘기할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죠. 언폴딩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대단한 한 해였어요. 그런데 10월달, 11월달에 또 이게 최악이 된다?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리브라 에퀴낙스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